여러분, 국가등록문화재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정하는데요. 200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 국가등록문화재 1호는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이고요. 2호는 구 경기고등학교 건물, 3호는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 기념관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된 이색 유물로 라디오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 현대사의 경량 속에서 선구자들이 열정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라디오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 라디오 덕분에 눈부신 성장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 최초의 라디오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금성사 라디오 브랜드 골드스타 A501입니다. 전후 복구가 막바지에 이른 1957년 봄, 당시 라키와 공업사 구인회 사장은 서울사무소 기획부장 윤욱현을 불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라고 지시합니다. 1947년 부산 부전동에서 화장품 제조로 출범한 라키화학은 플라스틱 제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10년 만에 국내 플라스틱 수요의 70%를 장악할 만큼 고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칫솔과 플라스틱 그릇은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죠.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된 구인회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윤욱현 부장에게 신사업 기획을 지시합니다. 구인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을 고민하던 윤욱현 부장은 라디오를 국산화해 만들자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내용의 기획안을 올립니다. 구인회 사장은 윤 부장의 기획안을 들고 장고에 들어갑니다. 사실 구인회 사장은 관공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사무소 직원 채용용으로부터 일본 통산성의 경제백서에 석유화학과 함께 전자산업이 아주 유망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는 국산 라디오 제조 사업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라디오를 만드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는 데다 미국 PX를 통해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라디오가 쏟아져 나오는데 경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라디오 사업을 하지 말자는 쪽과 해보자는 쪽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은 구인회 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을 고민하던 끝에 1958년 1월 구인회는 구철회, 정회, 태회, 평회, 두회 등 형제들과 장남인 부작용 상부를 불러놓고 이렇게 알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제 PX 물건만 샀어 라디오 하나 못 맹글어 되겠나? 먼저 하는 사람이 고생도 됐겠지만서도 하다 보면 나셔널이다. 도시마다 하는 거 맹키로 안 되겠나? 1958년 4월 윤욱현 부장을 주축으로 전기기기 생산공장 건립안이 만들어지면서 라키화학의 라디오 생산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생산 공장은 부산 부전동 금성합성수지공업사에 짓기로 했는데요. 1958년 10월 1일 오늘날의 LG전자인 금성사는 그렇게 출범합니다. 창업 초기 금성사는 구인회 사장의 지휘 아래 구정회 부사장과 허중구 상무가 주축을 이뤘는데요. 이들은 기술 인력을 충원하고 설계실과 프레스실, 동선 가공실을 증선하는 등 라디오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당시 경금속 가공시설과 전선 피복시설 같은 최신 설비를 서독에서 수입하는 데만 25만 달러를 썼는데요. 현재 가치로 15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6월 금성사는 라디오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당시 라디오 개발은 무엇보다 설계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금성사 기술주임 김혜수가 이 라디오 설계를 맡습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김혜수 주임은 한국전쟁 때 부산에서 화평전업이라는 라디오 매장과 미군 라디오 전문 수리점을 경영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배운 라디오 조립 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주임이 특히 라디오 설계 과정에서 참고로 삼은 모델은 일본 산요 라디오였는데요. 처음에는 기술 고문 헨케가 서독제를 제안했으나 김 주임은 대량 생산에 더 유리한 산요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한 거죠. 김 주임이 설계한 라디오는 진공관을 5개 사용하는 E밴드형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은 음질이 안정되고 주파수 선택도도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김 주임은 국내 전력 사정까지 고려해 원래 100V인 전기가 50V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생겨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끝나지 않은 1959년 당시는 전자기기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생소한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나 라디오 개발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최초의 국산 라디오 A501은 보란듯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1959년 11월 15일 한국 최초의 라디오 골드스타 A501 모델이 처음 시판됐죠. 이 라디오 모델명 A501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A는 교류 전원인 A씨의 첫 글자이고요. O는 이 라디오에 채택된 진공관수를 말합니다.
01은 국산 제1호라는 뜻이고요. 이 A501 라디오는 케이스 왼쪽 상단에는 금성을 상징하는 왕관 마크를 넣었고요. 케이스 하단 쪽에 골드스타라는 영문 로고도 담았습니다. 라디오 가격은 2만원이었는데요. 현재 시세로는 6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로선 만만치 않게 큰 금액이었기 때문일까요? 골드스타 A501은 의외로 초기에 많이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매 첫 해 불과 87대가 팔렸을 정도였는데요. 이 수준의 판매량으로는 이익을 남길 수 없어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3년이 지난 1962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박정희 정부가 농어촌의 힘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한 거죠. 농업민들이 라디오를 들으며 도시 생활을 동경하고 희망을 얻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A501 라디오는 3년 만에 87대에서 13만 대로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금성사는 TV와 냉장고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현대 LG전자로 급성장하게 되죠. 라디오 A501은 한국 최초의 오디오이자 가전제품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60여 년 시간이 흐른 지금은 수백만 원을 준다고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삶 못지않게 브랜드의 변신도 참 파란만장하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가격과 가치에 대한 통찰 브랜드맵이었습니다.